군산의 일정을 계획하며 고창의 선운사도 들려볼 겸 여유있게 일정을 짜보았다. 7시간 이상 남았으니 왕복 2시간의 거리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중간에 채석강을 잠시 들려가면 1시간 정도 더해지니 넉넉 잡고 3시간 반. 물때를 확인하고 출발을 해본다. 채석강은 물때를 전후해서 4시간 정도만 탐방이 가능하니 가기 전에 시간을 확인해 보시고 가기를 추천한다. 오늘의 물때는 13시 52분이니 시간은 잘 맞춘 것 같다. 수만 권의 책을 차곡차곡 포갠 듯한 퇴적암층이 절경인 이곳은 중국의 채석강과 그 모습이 흡사하다 해서 채석강이라 부르게 되었다. 수많은 세월을 파도에 쓸려 아름다운 절벽을 만들었으며 그 절벽에 파도가 만들어 놓은 해식동굴까지 어우러져 변산의 제일의 절경을 빚어 놓았다. 물이 빠지는 썰물때가 되면 채석강 바위 아래로 내려가 퇴적암을 잘 볼 수 있다. 채석강의 퇴적암도 보고 중간에 있는 해식동굴까지 볼 수 있는데 격포항 쪽에 채석강의 바위가 험하고 물이 차면 들어갈 수 없으니 물이 빠지는 썰물 시간에 격포 해수욕장에서부터 걸어 들어가는 것이 좋다. 해수욕장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가면 해식동굴이 볼만하다. 동굴 안에서 밖을 향해 보면 동굴의 입구가 추상적인 하트 모양으로 보인다. 물때와 일몰 시간이 같으면 제대로 된 인생샷을 건지기 좋은 장소이다.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의 인증샷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며 서둘러 선운사로 향해 가본다. 도솔산은 선운산이라고도 하며 조선 후기 선운사가 번창할 무렵에는 산중 곳곳에 수많은 암자와 요사가 있어 장엄한 불국토를 이루었다고 한다. 가수 송창식의 선운사 노래 가사에 나오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처럼 눈 내리는 한겨울의 붉은 꽃송이를 피워내는 선운사 동백꽃의 고와한 자태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동백은 11월이면 개화를 시작하여 3월 말이면 완전히 피고 4월에 낙화를 한다. 이제 겨울이니 눈 오는 어느 겨울날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을 보러 다시 찾아오리라 혼자 약속을 해본다. 선운사는 꽃이 아름다운 사찰로 유명하다. 이른 봄에 동백과 벚꽃, 가을엔 꽃무릇이 아름답다고 하니 굳이 겨울이 아니라 어느 때 와도 좋을 것이다. 도솔천을 따라 가다 보면 일주문을 지나 극락교가 보이고 그 앞에 천왕문이 있다. 천왕문 옆에 돌담은 드라마 연인의 촬영 장소로 알려졌는데 보기에도 이쁘다. 천왕문을 들어서며 마주 보이는 만세루는 보수 공사 중이라 가린 막으로 가려져 있다. 만세루 뒤편의 대웅전 앞에 6층 석탑은 원래는 9층 석탑이었지만 현재는 6층만 남아있다. 고려시대의 석탑이며 전북 유형문화재이다. 대웅보전에 모셔진 삼조는 중앙에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하여 왼쪽에 아미타불과 오른쪽에 약사불을 모셨다. 삼존불상 뒤에 후불벽화는 숙종 14년에 조성한 것으로 중앙에 비로자나불 외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아미타회상도, 약사회상도가 각각 자리 잡고 있다. 대웅보전의 서쪽에 위치한 영산전의 원래 이름은 장육전이었다고 한다. 장육전이라는 이름은 내부에 봉안된 불상이 일장 6척이나 되는 큰 불상이었기 때문이며 거대한 불상을 봉안하기에 처음 조성될 때는 2층 정각 형태로 조성되었으나 1614년에 중건하면서 단층으로 바뀌었고 1821년과 1839년에 다시 중수하였다. 대웅보전의 동쪽에는 관음전과 그 옆으로 지장보궁이 있다. 지장보궁에 모셔진 금동지 장보살 좌상은 청동표면에 금칠을 한 지장보살상이다.
지장보살은 석가모니불이 사라지고 다음 시대 미래불인 미륵불이 아직 출현하지 않은 시대의 부처이다. 쉽게 말하면 전임자와 후임자의 중간 임시통치자라 생각하면 될 듯하다.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선운사 지장보살상은 일제강점기에 도난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때 영험함을 보인 사실로 인해 더욱 널리 추앙받고 있다. 1936년 어느 여름에 일본인 2명과 우리나라 사람 1명이 공모하여 보살상을 훔쳐간 뒤 거금을 받고 매매하여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부터 지장보살상이 소장자의 꿈에 수시로 나타나서 나는 본래 전라도 고창 도솔산에 있었다. 어서 그곳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였다. 소장자는 다소 이상한 꿈으로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이후로 병이 들고 가세가 점점 기울게 되자 꺼림칙한 마음에 보살상을 다른 이에게 넘겨버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장보살이 소장자의 꿈에 나타났으나 그 역시 이를 무시하였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게 되자 다시 다른 이에게 넘기게 되었다. 그 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이 보살상을 소장한 사람들이 겪은 일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소장하게 된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고창경찰서에 신고하여 모셔갈 것을 부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당시 선운사 스님들과 경찰들이 일본 히로시마로 가서 모셔오게 되었는데 이때가 도난당한 지 2년여 만인 1938년 11월이었다. 선운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신라진흥왕이 창건했다는 설과 백제위덕왕 24년에 고승검단선사가 창건했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지리적 상황으로 볼 때 검단선사의 창건설이 정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래 선운사의 자리는 용이 살던 큰 못이었는데 검단 스님이 이 용을 몰아내고 돌을 던져 연못을 메어나가던 무렵 마을에 눈병이 심하게 돌았다. 그런데 못에 수출 한 가마씩 갖다 부으면 눈병이 씻은 듯이 낫곤 하여 이를 신기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숯과 돌을 가져옴으로써 큰 못은 금방 메어지게 되었다. 이 자리에 절을 세우니 그 절이 선운사이다. 검단 스님은 오묘한 지혜의 경계인 구름에 머무르면서 갈고 닦아 선정의 경지를 얻는다 하여 절 이름을 선운이라 지었다고 전한다. 서둘러서 다녔지만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온다. 버스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이제 선운사를 떠나야겠다. 나갈 때는 극락교를 건너서 나무 데크길로 나가보았다. 야간 개장을 해서 그런가 조명이 수놓은 데크길이 보기에도 좋았다.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